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익비용 귀속시기 결정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그거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몇 개씩 풀어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객관식 문제하고 주관식 문제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 테니까 번호를 좀 매겨보시고 일단 제가 푸는 걸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의 경우에는 몇 번이냐면요. 1번, 4번, 5번, 7번, 9번, 11번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의 경우에는 1, 4, 5, 8, 12, 13. 네. 이렇게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풀어드리는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도 좀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1번. 기중에 소모품 12만원을 현금으로 구입을 했고요. 아래처럼 회계 처리했답니다. 아래처럼. 그리고 남아있는 소모품이 3만원이란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결산에 대한 거죠. 먼저 다 비용으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소모품이 3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소모품을 3만원 늘려줘야 되죠. 차변에 소모품하고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던 비용을 다 없애줘야 되죠.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비 3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미사용분이 3만원이고 사용분이 12만 빼기 3만 해가지고 9만원이 되죠. 그러면 딱 사용분하고 미사용분이 정확히 표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붕괴 똑같은 거는 4번이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다음 자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됐죠. 얘는 아예 기간도 나눠줬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쉬운 거예요. 물론 전산회계 2급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1급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죠. X 10년 10월 1일 날 6개월분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단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원래 붕괴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차변의 임차료 12만원 대변의 현금 12만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 10월 1일 날 이렇게 한 건데 일단은 기간을 좀 구분해 가지고 올해 것만 추려야 되니까 한번 따져봐야 되죠. 자, 10월 1일부터 6월 6개월분입니다. 그러면은 올해까지 속하는 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죠? 올해 속하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그럼 그 나머지 3개월은 내년 거란 말이죠. 그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올해 비용은 전체 12만원에서 6분의 3 해가지고 6만원 이렇게 되겠죠. 전체 6개월 중에 3개월만 올해분에 속하니까 3개월 고려해가지고 6만원만 이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비용 처리한 게 12만 원이란 말이죠. 올해 비용 6만 원이 돼야 되고. 그러면 비용을 6만 원 줄여야 되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기말 회계 처리하면은 차변의 임차료 6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지급한 거니까 차변의 선급 비용 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기를 한번 골라보면 다음 맞다는 거예요. 일단 단기분 임차료 6만 원 맞죠? 그 내년 거는 선급 비용 맞죠? 네. 선급 비용 6만 원, 올해 임차료 12에서 6 빼면 6이 되잖아요. 10월 1일 분계가 차변의 선급 비용 12만 원, 대변의 현금 12만 원 이렇게 됐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비용 처리했다고 되어 있죠. 비용 처리하면 임차료네요. 임차료. 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는 3번 되는 거죠. 3번. 4번은 맞죠? 네. 단기 비용 처리한 게 6만 원이니까 이 부분이 손익계산서로 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4번의 답이 3이다.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죠. 5번. 5번인데요. 9월 1일 날 임대료 6개월분을 현금으로 받고요. 이걸 수익으로 했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분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9월 1일 날. 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3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임대료 했겠죠? 임대료.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9월 1일 날 6개월치를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럼 단기 수익은 언제가 돼야 되죠? 일단 12월 결산이니까 단기 수익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이죠? 90, 11, 10이니까 4개월 4개월에 대해서 수익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 수익은 3만원 곱하기 6분의 4니까 2만원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선수 수익이 얼마가 되죠? 전체 3만원에서 2만원 뺀 만원만 선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수익은 2만원이고요. 일단 회계 처리는 3만원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을 만원 줄여야 되죠. 그래서 차변의 임대료 만원, 대변의 선수 수익 만원 이런 식으로 결산 분계를 하시면 되죠. 그럼 선수 수익, 여기서는 선수 임대료라고 물어봤는데 선수 수익입니다. 예, 선수 수익 만원. 그 다음에 단기에 그 수익으로 잡는 거는 3만원에서 만원을 뺀 2만원 되는 거예요. 2만원. 예. 그래서 5번의 답은 선수 수익 만원이니까 1번 됩니다. 1번. 예. 제가 지난 강의 때 얘기했던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가지고 푸시면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7번. 자, 7번 같은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7번은 이런 거죠. 단기 순이익이 일단 500만 원 나왔어. 근데 밑에 내용을 빼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추가를 했을 때 수정 후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급분, 선수 임대료, 이자 미지급분이
어떤 그 당기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겠죠. 자, 보험료 선급분입니다. 그럼 요거 분기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되겠죠. 비용이 줄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면은 보험료 선급분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에 보태는 게 맞고요. 자, 선수임대료 분기하면 어떻게 되죠?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선수수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익이 감소하죠. 수익이 감소하니까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고요. 이자 미지급분 어때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죠. 그럼 비용이 증가하니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따라서 당기순이익 500에다가 80 더하고 50, 50 빼면은 수정후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플러스 80 마이너스 100이니까 20 감소하죠. 그러면 7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라고 4번. 전산회계 2급 학습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좀 아실 겁니다. 전산회계 2급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7번의 답은 4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9번. 다음 설명에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연에 대한 이연. 자, 이연이란 뭐와 같이 미래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수익을 미래에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겠죠. 아, 수익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일부를 미래로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수익을 너무 많이 잡아서 나중으로 보내는 그런 계정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 계정이 뭐가 있죠? 자, 선수 수익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날려버리고요. 이거를 선수 수익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수익으로 대체하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거는 선수 수익이 될 거니까 답이 2번 아니면 4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비용을 미래로 넘기는 거죠. 자, 그때 쓰이는 계정이 뭐다? 선급비용이잖아요.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비용 이렇게 되죠. 그건 2번이겠네, 2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르쳐가지고 이제 이연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요 글상자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발생 개념이 있고 이제 이연 개념이 있는데 이연 개념은 말 그대로 미래에 수익 비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수익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래에 넘기는 거고요. 근데 발생은 뭐겠어요? 발생은 나중에 정산이 될 거지만은 미리 수익 비용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발생에 대해서는 무슨 계정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죠? 미수 수익하고 미지급 비용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내용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실게요. 11번. 다음 중 빈칸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선급 비용이 뭐 돼 있다면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미수수익이 니은번 돼 있다면은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급비용의 경우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뭐 비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급비용이 늘어나면은 비용이 줄어드는 양상이 발생하죠. 비용이 줄어들면은 당기순이익이 늘잖아요. 그죠? 따라서 선급비용이 늘어야 돼. 그죠? 선급비용이 많아지면은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선급비용이 과대계상되죠. 과대계상. 분계를 보고 유출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미수수익이 니은번 돼 있다면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미수수익 분계 어떻게 되죠?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수익 이렇게 돼 있죠. 미수수익이 늘어나면 수익이 늘잖아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럼 얘도 과대계상이네. 그럼 둘 다 과대인 보기를 찾으면 되겠죠? 몇 번이에요? 4번이 4번. 예,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식 풀어요, 주관식. 참고로 여러분들이 주관식을 풀 수 있으면은 객관식도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객관식, 주관식을 좀 같이 보시되 주관식을 약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계를 잘 하실 수 있고요. 숫자 도출이 되면은 사실 객관식을 막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다? 저는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제끼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100% 다 설명드릴 수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자가학습 기회를 뺏는 거니까 제가 일부는 해드리고 일부는 여러분들이 풀면서 질문을 하라. 이게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죠? 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일단은 주관식이 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저희 실기 배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 분계 연습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객관식 문제를 이제 좀 보충적으로 푸시는 거, 요걸 좀 제가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주관식에 약간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주관식 분계 연습 이제 보겠는데요. 자, 1번부터 보죠. 1번. 자, 1번 푸는데요. 자,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기분에 대한 이자 인식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이자를 나중에 받아도요. 그 올해에 속하는 이자가 있으면은 이자 수익 잡는다고 했죠? 예. 일단 예금 금액이 5천만 원이고요. 이자율이 10%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자 500만 원이라는 거죠. 자, 이자 500만 원이고 예금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자를 3월 30일 날 준대요. 그럼 이자를 내년에 받는다는 거죠. 그죠? 은행이 이자를 준다는 거는 우리 회사가 이자를 받는다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 올해 결산분계가 뭐냐는 건데요. 먼저 올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죠. 자, 올해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죠? 예. 예금 기간이 4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니까. 그럼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은 4월 1일부터니까 9개월이죠? 9개월. 그러면은 올해 이자 수익은 얼마예요? 500만 원 곱하기 12분의 9. 그죠? 전체 기간이 1년인데 여기서 9개월이 올해니까 올해 이자 수익은 375만 원이고요.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없죠?
따라서 12월 말 분기가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미수수익 37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 수익 375만 원. 네, 이런 식으로 결산 분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실게요. 4번 문제. 자, 4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1월 20일에 지급한 이자 300 중에 단기에 기속되는 금액이 22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이자 비용이 300만 원인데 올해에 속해야 된 게 22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차변의 이자 비용 220만 원 하고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 220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4번 같은 경우는 금액을 그냥 줬네요. 1번 같은 경우는 금액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번 같은 게 나오면은 진짜 땡큐입니다. 땡큐. 자, 그 다음에 5번 보실까요? 5번? 자, 5번인데요. 다음과 같은 대출 약정을 보고서 이자 비용에 대한 결산 분괴 사항을 입력을 하랍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대출 금액이 1억이고요. 이자율이 연 6%래요. 그러면 전체 이자가 얼마예요? 1억 곱하기 6%니까 전체 이자 비용은 600만 원 되겠죠. 그죠? 600만 원. 그리고 만기 시점의 일시 상환인데요. 대출 기간이 9월 1일부터 8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에 속하는 이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월 1일부터 12월 31일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 4개월이죠, 4개월. 그죠? 그 600만 원에서 12분의 4 해가지고 단기의 이자 수익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단기 이자 비용은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자 비용은 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직 안 잡았어요. 문제에서 만기 시점에 일시 상환 조건이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잡을 확률이 높죠, 그죠? 따라서 단기의 결산 분괴는 뭐다? 차변의 이자 비용 20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일단 1번하고 4번의 경우 기간으로 쪼개서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요걸 집중적으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비용 귀속시 결정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올해와 내년의 수익비용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히 나누는 게 중요하니까 기간 따져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좀 주의 있게 보시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실게요. 8번. 자, 8번에 보시면 다음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자, 9월 1일 날 공장 건물을 임대를 했어요. 임대.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죠. 그리고 12개월분 임대료를 전액 임대료, 수익으로 처리했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단기의 결산 분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수익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9월 1일 날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차변에 현금 1,200만 원, 대변에 임대료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올해 속하는 수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9월 1일이니까 9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올해 수익이겠죠. 그러면 1,200만 원 곱하기 9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면 4개월이니까 12분의 4에서 400 이렇게 하면 돼요. 400. 근데 올해 수익은 1,200으로 잡혀 있으니까 1,200에서 800을 빼야 4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00을 감소시켜야 돼. 수익 800. 그죠? 그래야 400으로 맞추죠. 그러면은 이제 12월 말에 결산 분계가 뭐가 되겠어요? 일단 차변의 임대료 800이죠. 800. 그죠? 400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 대변에 선수 수익 800. 예, 이런 식으로 예,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8번도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하고 그 13번이거든요. 자, 12번하고 13번인데요. 자, 12번에 보시면은 좀 특이한 거 나오면 특이한 거. 가끔 전산액 1급에서 나올 때가 있어서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당사는 이자 비용 선지급 전부를 일단 비용으로 한 다음에 선급 비용으로 하고 있답니다. 아, 특이한 건 13번이다. 잘못 얘기했어. 13번. 요거는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번까지는 무난한 수준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액 비용한 다음에 차기분을 선급 비용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850만 원이 있는데 단기분이 400만 원, 400만 원, 그죠? 그러면은 차기에 속하는 금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차기에 속하는 거는 850에서 400을 뺀 450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자 비용을 선급 비용을 대체합니다. 대변의 이자 비용 450 하고요. 차변에 선급 비용 450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3번인데 13번. 자, 13번을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13번의 경우에는 선급 비용으로 먼저 처리했답니다. 자, 이럴 경우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시란 말이죠. 요런 식으로 약간 뒤바꿔서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좀 못 푸시던데 별건 없어요. 일단 숫자를 맞추고요. 전에 있던 분기랑 비교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그 원칙만 이용하시면은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전액 선급 비용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차변에 선급 비용 하고요.
600만 원이죠? 자, 600하고, 대변에 현금 600,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험 기간을 따져봤더니 3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란 말이죠. 그러면은 올해가 몇 개월이에요,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말이니까 10개월이야, 10개월. 그죠? 그러면 올해에 속하는 비용은 얼마예요? 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0 하면은 500이 되겠죠, 500. 그죠? 그래서 올해 비용은 500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붕괴한 걸 보면은 비용이 없다고요. 이건 비용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비용 500을 늘려줘야 되죠? 예. 보험료 500을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결산 붕괴는 어떻게 돼요? 차변에 보험료 500. 대변에 선급비용 5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따라서 13번의 결산분계는 차변에 보험료 500, 대변에 선급비용 500 이게 된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일단 뭐 맞게 푸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좀 계산을 좀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좀 여러 번 좀 복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이쪽 파트가 좀 까다롭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까다롭진 않은데 일단 숫자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올해 수익 비용하고 내년에 수익 비용이 얼마인지 그걸 좀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45 풀었고 그 다음에 8번 풀었고 그 다음에 12, 13까지 쫙 풀었죠, 그죠? 예. 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풀었네요. 예. 아, 약간 착각하겠어. 제가 7개를, 그러니까 주관식 7문제를, 푸는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는데, 6개가 맞군요. 그죠? 예. 오프라인 같으면은 뭔가 좀 지적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가 좀 확인을 좀 더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그 결산까지 마무리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 표시 공시할 겁니다. 여기는 거의 이론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문제 같은 경우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냥 외워서 푸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문제를 그냥 안 풀고 기본적인 이론만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나갈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은 아마 그냥 외워서 푸는 거구나.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겠구나. 뭐 그렇게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잠깐 이야기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